용산구청 기획예산과장 문윤환입니다. 월남을 돕기 위해 떠나는 맹호부대 장병들의 사기방송한 얼굴에는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신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맹호부대 장병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정훈련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한두 번씩 베트콩 지역에 위협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32만 명의 국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 그 슬픈 역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다는 맹호부대가 용산구 삼각지에서 창설되었고 베트남 큐논시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으로부터 용산구와 큐논시라는 두 도시의 기구한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군 정호비가 베트남 전역에 걸쳐 세워졌고 비문에는 하늘에 가 닿을 죄악 뼛속 깊이 새기고 만대까지 기억하리라 라고 새겨졌을 만큼 전쟁의 아픈 상처가 정오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어느 날 맹호부대 참전 용사인 한 주민께서 큐논시와의 관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국군도 5,300여 명이 전사한 이 한 맺힌 역사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풀지 않고 후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역사의 죄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방정부인 용산구가 얼음보다 차가운 양국의 관계를 녹이기 위한 햇볕이 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96년도에 용산구 대표단이 큐논시를 방문하였고 97년도에는 큐논시 대표단이 용산구를 방문하여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도시는 형제가 되었고 24년 동안의 우정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큐논시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매년 두 채의 집을 지어서 한 채는 큐논시에서 가장 가난한 그야말로 집도절도 없는 가정에 주고 또 한 채는 라이따이안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에 주어서 지금까지 총 21채의 집을 지어주었고 마을 회관도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지어주고 연간 100여 명의 유치원생들을 교육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큐논시를 방문했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온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베트남 사람들이 억센 북한말로 통역을 하였습니다. 큐논항에는 버젓이 북한 상선이 들어와 있고 피부도 얼굴도 다른 베트남 사람들이 북한말로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대한민국 말로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서 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큐논시가 3층 건물과 사무실 운영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1층과 2층에는 홍보관과 국제교류관을 3층에는 세종의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세종의학당은 연간 6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친한파를 양성하는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큐논시는 열대지방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백내장에 걸렸다는 말은 곧 실명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큐논시장은 백내장 문제를 꼭 좀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꼭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광명을 찾게 해준다면 과거의 아픈 상처가 조금이나마 사라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큐논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관내 기업들이 나서서 백내장 센터를 지어주고 의료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순천향병원은 특별 의료진을 구성해서 매년 2차례씩 큐논으로 건너가 수술을 해준 결과 지금까지 총 4천여 명의
백내장 환자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키논시 의사들을 손천양 병원으로 데려와 기술을 가르쳤고 이제는 그들이 직접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키논에는 백내장으로 실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키논시 인구 전체 45만 명 중 35만 명은 의료 장비가 부족한 도심 외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논 시립병원에 치과 의료 장비와 45인승 버스를 기증하였고 이 대형 버스를 타고서 찾아가는 치과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우호교류 20주년 기념사업으로 키논시 중심가에 용산로와 용산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구에는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착안하여 이태원 관광특구에 퀴논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키논시의 가난한 우수 인재를 매년 한 명씩 발굴하여 용산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대학인 숙명여자대학교에 유학시켜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지금까지 총 9명의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베트남 주석 최고 훈장인 우호 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훈장은 박항서 감독보다 먼저 받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한배 우호 정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은 최초의 사례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용산구는 키논시와의 24년 우정을 무기로 삼아 경제기류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베트남 빈딩성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코이타 한국기업대표단은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 빈딩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를 믿고서 주식회사 QN에너지에 120만 평의 토지를 50년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용산구의 키논시를 향한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군 증오비가 위령비로 바뀐 것입니다. 뼛속 깊이 새기고 만대까지 기억하리라 라고 새겨졌던 대형 비석을 키논 시민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철거하고 전쟁의 슬픔을 위로하는 희생자 위령비로 바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외교권이 없는 지방정부 바로 용산구가 해낸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키논시 관광단지 내 한 일본 식당 건물에 일제의 태평양 전쟁과 군국주의 시대의 상물인 우길 성천기가 대형 간판으로 내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된 세종의학당 출신 졸업생들이 집단으로 항해하였고 결국 우길기는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산구와 키논시 간의 국제기류 사업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당시 키논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았지만 지금은 CJ를 비롯한 10개가 넘는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허용하고 있을 만큼 두 도시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산구와 키논시와의 우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 도시는 해마다 한두 차례씩은 꼭 상호간에 오고 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빈딩성의 성장님께서도 함께 들어오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자매기련 25주년 기념행사가 양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제 두 도시의 교류협력은 경제 문제에서 식량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향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한층 더 높게 발돋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속담 하나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은
바다도 메운다. 감사합니다. 예, 무인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는 끝으로 저희 협의회 국제화지원국장님 양중모 국제화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긴 하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유익한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럼은 그 트렌드에 맞춰서 화상 회의로 개최가 됐고 또 우리 해외 사무소도 참석하는 그런 국제 형식을 띄웠는데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또 4개 세션으로 지자체의 그 교류 협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을 하여 또 오늘 그 회의가 좀 덜 지루한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자체의 공공외교가 무엇이며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세션에서는 그 인기 강사인 김미경 강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생활하나, 어떻게 살아나가나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론은 제가 듣기로는 공부하라, 배워라, 이런 좀 불편하고 성가신 그런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워낙 그 시대가 이제 바뀐 그런 엄중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쓰지만 또 열심히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세션에서는 해외 사무소에서 각국의 그 공공외교 사례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또 그 각 사무소별로 앞으로의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도 그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그 계획에 이제 참여하는 방안 그런 걸 이제 강구하면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이제 하신 용산구에서 베트남 그 키논 씨와 그 20년에 걸친 그 우정과 그 협력으로 이루어진 국제 교류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4세션으로 이제 개최가 되고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하고 자료들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는데 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그걸 다 흡수하고 다 이렇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나 이런데 잘 정리를 해 둘 예정입니다. 앞으로 두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협의회에서는 오늘 포럼 같은 이런 지자체의 국제 교류 협력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과 행사들을 계속 이제 준비해 나가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러 지자체 국제 교류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계속 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협의회 관계자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또 지자체 관계관 그리고 많은 이 행사 준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 협의회가 준비한 모든 공식 일정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끝으로 그 설문조사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상시 학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출석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 설문조사가 5 세션 출석으로 대체하니 빠지시는 분 한 분 없이 설문조사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백스페이스를 클릭하시면은 현재 화면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설문조사를 클릭할 수 있는데 그 클릭하시는 코너로 들어가셔가지고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